자, 지금 보여주는 근육이 흉쇄유돌근, 의학용어로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SCM 머슬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SCM. 흉쇄유돌근은 제가 이렇게 공식을 알려줬어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또 다른 공식 알려줬던 거 있죠?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또 하나는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흉쇄유돌근은요, 목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목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고, 목과 얼굴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요, 지배신경이 뇌신경 11번, 악세사리 너브 부신경입니다. 자, 근데 이 안에는 뇌로 올라간 혈액의 80%가 들어가 있는 경동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흉쇄유돌근을 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뭐가 있냐면 이비인후과 질환, ENT, 목구멍, 귓구멍, 콧구멍, 또 귀의 난청 또는 귀의 이명, 얼굴의 부종, 얼굴의 비대칭, 얼굴 틀어짐, 얼굴 비대, 전부 다 얼굴과 연관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과 연관이 돼요.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고객을 보자마자 바로 먼저 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인 사람은 여기부터 풀면 안 돼요. 왜? 뇌 혈류량의 80%가 저를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확 뜯어버리면 피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인 사람은 하지, 팔, 다리, 먼 곳부터 풀어놓고 단계적으로 흉쇄유돌근을 풀어준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고혈압인 사람은 혈압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마사지에 흉쇄유돌근이 들어갑니다. 자, 고혈압 환자인 사람에게 풀어주는 마사지법의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1번 흉쇄유돌근을 뜯어라. 자, 2번 쇄골하 동정맥을 비벼서 풀어라. 쇄골하 동정맥을 풀어라. 세 번째, 이 겨드랑이 가운데 신경락의 혈자리인 극천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하늘과 맞닿는다라는 극천을 자극을 주고 풀어라. 애과 부분, 겨드랑이. 이거는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마사지고, 두 가지 더 얹을게요. 종아리를 풀어라. 상경추를 당겨라. 이렇게 되면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요 흉쇄유돌근은. 근데 그림상에 보게 되면요,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양쪽에 사람이 있는데 손을 뻗었어요. 제가 근육이에요. 이쪽 사람에다 손을 대고 있는 이쪽 뻗은 손을 우리는 건이라고 불러요. 건 또는 텐던 또는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뼈끼리 지배가 연결되어 있어. 얘는 인대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내가 근육이야. 어? 근육이고 이쪽에 뼈에다가 양쪽 뼈에다가 손을 뻗어서 근육이 붙어 있어. 나 양쪽 팔을 얘를 힘을 쓰는 포인트라 그래서 힘줄, 또 의학용어로는 텐던 또는 건이라 부른다. 건. 근데 지네 뼈끼리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 있어. 이게 인대예요. 그럼 수기 치료할 때, 수기를 할 때, 손으로 사람 몸을 만질 때 제일 많이 치료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건이에요. 건. 건이라고요. 그러나 인대를 수기할 때도 가끔 건 만져주는 게 있어요. 어깨 부분이나 발목 주변에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건을 만지는데, 여기 보게 되면 빨갛게 보이는 거는 머슬, 근육, 하얗게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부분을 포인트 잡아야 되냐면 이 하얀 포인트를 풀어주는 게 치료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빨간 데를 만지면 피순환이 될 수 있고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증을 케어하려면 저 하얀 부분을 케어하고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고, 이 사각근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각근. 자, 90도. 90도보다 우리 90도를 직각이라고 얘기하죠. 직각. 직각. 90도보다 작으면 예각. 90도가 크면 둔각. 직각이 아닌 어떠한 각도에 있는 걸 우리는 사각이라 해서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 하나라. 기울어진다.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사각근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 쇄골, 천돌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돌. 있죠? 보이는데 쑥 들어간대.
V자로. 없어요? 있습니다. 있었어. 본인들도 있었어. 여기 살 때문에 가려는 거지? 있었어요. 천돌이 나오고요. 요 위에 이제 쇄골뼈가 있어서 쭉 끝나가면 만나지는 데가 견쇄관절이라는 곳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여기 쇄골에서부터 이 쇄골뼈의 반 정도에는 대흉근이 붙어 있어요. 나머지 반에는 쇄골 하근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근을 찾을 때 처음부터 여기서 찾습니다. 여기 푹 파져 있는 천돌에서 하나 딱 잡으면 하나 걸리면 되고, 흉쇄유돌근이 걸려있는 흉골지예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쇄골뼈 중간에 하나 걸려서 V자가 쭉 돼서 여기 하나의 선으로 올라가죠. 흉쇄유돌근. 자, 그러면 요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반까지는 거의 대흉근이 붙어 있고 그 뒤에 쇄골 하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쇄골 하근 위쪽 쪽에 올라가게 되면 사각근이 걸립니다. 요거를 전사각근 넘어가면 중사각근을 여기를 누르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쭉 내려가잖아요. 요 사이로. 그래서 밑에 쇄골 하근을 통해서 내려갔다가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잖아요. 보시면 막상 가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요게 상완신경입니다. 요게 전사각근이고 중사각근입니다. 진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각근은 깊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맨날 헛다리 짚는 거라 제가 얘기합니다. 어떠한 기회가 되더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꼭 원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 사각근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있잖아. 나 분명히 어디 아프다고 딴 데 아프다고 했더니 그 한의사 원장님께서 여기다 침을 넣는데 어딘지 알아? 합곡, 족삼리, 태추, 그다음에 후계, 뭐 이런 데다 침을 먼저 넣는데요. 왜? 거기를 풀어줘야지 우리 몸에서 사관이 뚫리고 몸이 좋아지고 치유의 반응이 일어나는 포인트니까. 약국에 갔더니 난 머리가 아프다는데 자꾸 왜 소화제를 넣어줄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한의원에 갔더니 한약을 짓는데 왜 모든 약에 감초가 들어가지? 자, 우리가 고객 관리할 때 진짜 약방에 감초 같은 근육이 있다면 그곳이 어딜까? 라고 따질 때 저는 그곳이 사각근이다 라고 봅니다. 자, 배꼽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왔는데 팔이 부어요. 또는 팔이 저려요. 또는 팔뚝살을 빼고 싶다 그래요. 또는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방아쇠 수지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손이 관절마다 다 아파요. 엄지 쪽이 손이 너무 많이 아파요. 대부분의 모든 이 팔 쪽에 내려오는 질환과 관련된 해결은 사각근에서 합니다. 팔이 저려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됐어요. 들어보실래요? 선생님 들었더니 저린 게 없어졌어요. 그럼 저는 얘기죠.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제가 이렇게 하죠. 제 생각에는 사각근이 눌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라고 꼭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올렸는데 저린 게 똑같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뒤로 빼보세요. 저린 게 없어졌네요? 네, 소흉근에서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얘기하고요. 올렸는데 저리고요. 내렸는데도 저린 게 똑같아요. 예, 그런 경우는 목 디스크일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는 예우와 진단과 치료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각근은 팔뚝에 관여를 되게 많이 합니다. 팔뚝살 뺄 때 어디 풀어야 돼요? 팔이 저릴 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르다 안 펴져요? 누르면 쭉 들어갔던 게 안 튀어나와요? 뭐 대부분의 모든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걸 해결하는 것이 거의 사각근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얘를 내려놓고 풀 것이냐, 사각근을 올려놓고 풀 것이냐. 이제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내려놓으면 문이 샷다가 닫혀져요. 공간이 좁아져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려놓고 사각근을 풀어주는 동작을 해야 돼요. 늘리고 벌리고 늘리고 벌리고 늘리고 벌리고 사각근 주변을 풀어주고 쇄골학은 열어주고 소흉근 열어주고 이쪽에 소통시켜주는 관리를 해주게 되죠. 사각근에는 또 신경이 또 3개가 나가요.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가는 3개의 신경이 있어요. 근복은 근육의 중간을 얘기합니다. 1번
견갑상신경, 2번 견갑배신경, 3번 장흉신경. 견갑상신경에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배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 능형근, 견갑거근. 장흉신경에 지배하는 근육은 전거근이잖아요. 얘네들이 사각근을 통해서 나와서 어깨 주변 요 라인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건드리기 때문에 어깨 아파요, 팔뚝 어디가 아파요, 날개 축지 아파요. 여러분 일단 사각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각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근이라는 거는 머리 쪽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배꼽 위에가 무조건 앞뒤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사각근을 풀어야 되겠어. 약방의 감초처럼 한의사 선생님들의 합곡과 족삼리처럼 우리는 이 자리를 꼭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것이 사각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사각근. 자, 이제 이 사각근 설명 드렸고요. 자, 보시는 게 상완신경총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쇄골을 잘랐던 밑에 신경이 내려가서 팔로. 이 소흉근 밑으로 해서 쇄골 하근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쇄골뼈를 반으로 봤을 때는 대흉근하고 연관되고 이쪽은 쇄골 하근 쪽하고도 연관됩니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 근육을 해부해서 다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근육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제가 어느 대학에, 외국의 어디 대학에 해부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3층에 전시가 되어 있는 그 카데바 모양이 있어요. 내장기만. 근데 그분은 그 전시되어 있는 분은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대요.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본인 몸을 기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내장기가 거꾸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심장이 오른쪽에 가 있고 간이 왼쪽에 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신기하니까 본인이 죽고 나면 여기다 기증하게 돼서 그 학교에 이렇게 유리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분 사진이 옆에 있어요. 98세까지 사셨죠. 여자 교수님이시던데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야 진짜 우리는 책으로만 가지고 공부하고 책으로만 봤던 것들이 있지 우리 책은요 어떻게 쓰냐면 10명의 카데바를 봤을 때 6명 정도의 보편타당한 평균치의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책에는. 그게 뭐냐면은 나머지 4명은 기형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얼굴이 제 얼굴이 남자들의 표준 얼굴이라고 하면 많은 남자들은 행복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 정도 얼굴이면 남자들 얼굴 정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 남자들의 기준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우리는 그 장동건님 같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딱 기준이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라도 뭔가를 보강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그 기준이 책에서 자꾸 규격화된 어떤 그림의 해부학적 근육과 해부학적인 것만 보다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괴리감이 온다는 거죠. 뭐 대흉근이 하나 더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상근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위로 지나온 사람, 가운데로 오는 사람들, 이 모든 근육적 요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책은 보편 타당한 평균치의 근육을 책으로 본다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 상완신경 제가 설명해서 여기까지는 거의 대흉근이고 여기는 거의 쇄골하근입니다. 이러면 또 따져요. 제가 39 정도는 봤어요. 직접 카데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구도 못 받은 당신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인정해 주시고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먼 훗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상완신경이 내려가는 겁니다. 쇄골뼈 밑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